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무의식 중에 호감을 얻는 대화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대화 기술을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강력하고도 은은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얻는 소통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부르는 마법. 먼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자신만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이름을 한두 번 더 언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수씨, 그 아이디어 정말 멋지네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흥미롭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부르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미러링, 상대방을 비추는 거울. 두 번째는 미러링 기법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제스처, 표정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주 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나도 팔짱을 살짝 끼거나, 상대가 빠르게 말하면 나도 약간 속도를 높여 대화하는 것입니다. 미러링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너무 의도적이거나 과장되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대화 중 미러링을 하면서 동시에 공감의 표현을 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세 번째, 경청, 진심으로 들어주기. 경청의 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액티브 리스닝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군요. 정말요? 와 같은 짧은 반응을 자주 해주며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의 말을 요약하기. 상대방이 한 말 중 부분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겠다는 거지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죠. 네 번째,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힘들었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가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대가 기쁜 일을 말할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면 그 사람은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할 때는 억지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성 있는 칭찬. 다섯 번째는 칭찬의 기술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칭찬이나 과장된 말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칭찬하는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칭찬은 정말 잘했어. 진정성 있는 칭찬은 오늘 회의에서 핵심을 잘 짚어내더라. 내 설명이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와 같습니다. 칭찬이 구체적일수록 그 효과가 큽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칭찬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많은 저서를 통해 대화에서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몸짓이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는 대화를 더욱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방어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대방과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눈을 피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7번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어조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그건 안 될 것 같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대화를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의식 중에 호감을 얻는 대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 부르기, 미러링, 경청, 공감, 진정성 있는 칭찬,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까지 이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대화가 훨씬 더 호감 있고 특별한 소통으로 발전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